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링컨의 에비에이터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사실 리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 뒤에 있는 모델과 다른 리저브 모델을 우리가 시승을 했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터 중에 중간 트림을 담당하고 있는 얘는 블랙 레이블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승했던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8,3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원 정도가 비싸지는데요, 그릴이 바뀌고 휠 디자인이 변화가 생깁니다. 게다가 가죽도 리저브보다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고급스러운 가죽과 오디오 옵션들이 추가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새로운 모델이 있어요. 바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블랙 레이블이 9,300만원이고요 에비에이터 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차라고 한다면 뭐야, 연비 안 좋은 차 아니야? 덩치만 크고 무겁고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연비가 안 좋은 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에비에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리저브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공신 연비가 8km 정도인데 실연비는 6에서 8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신 연비가 무려 12km예요. 저런 이렇게 크고 무거운 대형 SUV가 공신 연비가 10이라는 거는 진짜 연비 주행을 한다면 그보다도 더 뛰어난 연비를 자랑할 수가 있고요. 순수 전기 배터리만으로도 30km 이상이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저브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45마력에 57토크 정도가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마력이 좀 더 올라간 505마력에 88인가? 그 정도 되는 토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차를 리뷰할 때는 이런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무지막지한 성능, 무지막지한 마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3.0L 에코부스터 V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400마력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성능이거든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는 그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에비에이터와 제네시스 GV80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포커스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많이 좀 비교했다가 이제는 비교 안 하고 대부분 에비에이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이 나뉜 거죠. 예전에 처음 GV80이 출시됐을 때 8천만원대의 풀옵션 3.0 디젤이라든지 이런 좀 풀옵션의 모델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가성비 좋은 좀 저렴한 금액대의 GV80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급이 많이 좀 나뉘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형 SUV의 자존심인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리저브 모델과 블랙 레이블 모델의 차이는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물론 비교해놓고 보지 않으면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들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미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또 중국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크롬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부에 범퍼 포인트, 사이드 밀러의 이쪽 커버, 그 다음에 A필러에 이어지는 중간에 라인들 보면 다 엄청나게 많은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좀 과하게 들어간 크롬이라고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크롬에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저게 삐까뻔쩍해 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크롬이 좀 많이 눈에 익어서 좀 더 크롬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밀번호 키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링컨이 포드의 고급 모델이라 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있고 고급 모델인 제네시스가 있고 일본 차에 도요타가 있고 럭셔리 모델인 렉서스가 있는 것처럼 이 미국에는 포드가 있고요, 그 고급스러운 모델로 링컨이 있습니다. 포드차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차 문 열고 이렇게 키 이렇게 당기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키를 여기다가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잠근 다음에 이렇게 열고 닫아도 사실 된다고 합니다. 매번 키 찾는 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차의 디자인을 보면
예전에는 되게 투박하다, 뭐 무식하다, 뭐 심심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나온 링컨들의 모델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되게 세련돼지고 유럽차스러워졌다가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진짜 5년, 10년 전만 해도 링컨의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브랜드 마크 보면 그냥 건담 방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요즘에는 링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격도 괜찮고 예전에는 연비가 진짜 안 좋았지만 디자인도 세련돼지고 연비도 많이 좋아지고요. 우리 국산차가 많이 금액이 올라간 덕분에 이제 비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외제차, 수입차라고 하면 독일 3사의 뭐 BM, 아우디, 벤츠만 떠올리시다가 요즘에 좀 더 다양하게 뭐 푸조, 캐딜락, 뭐 링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볼보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 색깔이 확실한 링컨이 의외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죠. 이 외관의 디자인은 항공기의 그 외관 디자인에서 따와가지고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선형의 디자인과 좀 슬림하고 라인 잘 빠진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유연성, 유연함, 웨이브 같은 거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이게 뭐냐? 주접인데요. 테일램프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바로 이 항공기의 그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좌우 테일램프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사실 밤늦게 보면 되게 예쁘고 좀 포인트로 확 눈에 들어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야 근데 이거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주차를 찾는 거 일이에요. 이 트렁크 여는 것도 일인데 자, 이 지금 우리가 타는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6인승입니다. 리저브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7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차이점이긴 한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3인승은 이렇게 접어놨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3열의 시트를 접었다가 폈다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3열의 시트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접었다가 펼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3열 시트를 이렇게 오픈을 해도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3열 시트에 과연 사람이 앉아서 탈 수 있을까가 바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한번 저희가 타보도록 하죠. 퍼펙트 포지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30가지의 그런 방향으로 탑승자의 몸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되게 좀 편해요. 시트 자체도 편하고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이 이렇게 있어서 이 공간에 뭐 컵홀더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작은 수납 공간 깊은 이게 되게 깊어요. 이런 식으로 좀 손이 쑥 들어가죠.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짐이나 이런 거를 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긴 한데요. 여기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굳이 이걸 왜 돈 주고 해야 되나 이런 어차피 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GBF80과 거의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이게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 요것도 있네요.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요거 햇빛 가리개 자동이 아닌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디오 옵션이 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오디오 음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레벨 울티마라고 하는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디오 음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귀가 막 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오디오들을 들어봤는데도 되게 청량하고 부드럽고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오디오가 왜 중요하냐면 차를 타다 보면 노래 소리를 좀 많이 듣잖아요. 음악도 많이 듣기 때문에 운전하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고 운전이 즐거워지는 게 바로 그 오디오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에비에이터 자체가 약간 느낌이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제가 운전석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렸는데 오디오도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에 한몫을 합니다. 자 3열 한번 제가 타볼 건데 문 여는 것도 재밌어요. 이게 당겨서 여는 게 아니라 버튼식이에요. 여기 버튼 누르면 문이 열리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고 문 열 때도 살짝 반자동처럼 여기 버튼이 있어요. 손잡이분에 누르면 살짝 퉁 하고 치고 문이 열립니다. 거의 뭐 반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3열을 앉으려면 사실 이렇게 좀 번거롭긴 해요.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뒤쪽에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열에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시트도 평상시처럼 만들어 놨고요. 물론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성인이 타지 못할 정도의 크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타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을 수 있겠네요. 6인승 조금 더 찡겨서 차면 여기서 사람도 탈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자,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닫았는데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거의 반자동으로 이 시트가 앞으로 가서 타고 내리는 걸 좀 더 수월하게 해줍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죠. 실내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고급스러움이에요. 이런 버튼 하나들의 터치감, 그 다음에 이런 조작감이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터치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전의 피로도가 단순히 승차감과 운전했을 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조작했을 때 그 느낌도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전달을 해주는데, 지금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이 터치들은 되게 조작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핸들의 디자인만 봐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게 그 버튼들이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다고. 그럼요. 알고 있네. 어떻게 알았대? 지금 우리 세균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아노의 건반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이브 노브를 좀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운전석 기어 노브가 없어요. 기어 노브가 없이 이렇게 터치로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을 했을 때 조작하는 그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그 소리를 담아서 경고음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음을 들을 때 원래는 보통 막 짜증나고 불편한데 에비에이터의 경고음은 듣기 좋은, 물론 이 경고음을 듣기 좋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화질이 진짜 좋아요. 참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비싼 가격을 다 합니다. 에비에이터는 그 한번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카메라 화질도 좋고 장고장도 나쁘지 않고요. 요거 여러분도 알죠? 이거 해가지고 음성 인식하는 거. 핸들 디자인도 되게 무난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시동을 딱 걸면, 지금 저기 시동 껐죠? 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에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런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그 역시도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점은 저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팍 눈에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기능이고 이게 저게 무슨 기능이고 이게 무슨 기능이고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 찾는데도 좀 하루 종일 걸리고 오디오 연결하는데도 좀 힘들고, 엔터테인먼트 그 시스템은 한국 일반 소비자들이 만졌을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잘 둘러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서 이 에비에이터의 매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탈 차는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 이런 고품격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에 바로 버튼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피아노의 건반,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고품격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잘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그 성악에 되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성악을 하려고 했다가 성악이 또 배고픈 직업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혹시 안 하려던 직업은 뭘까요? 없어요. 싹 다 해보려고 했어요. 이것저것, 지금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잖아요. 일단 뭐 하나 얻어 걸리겠죠. 자, 일단 에비에이터 시승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시승할 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건 꼭 봐야겠다, 이건 해야 돼 라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연비? 저는 개인적으로 연비가 중요하다. 차차는? 저는 차의 편의기능. 편의기능. 우리 세균맨은? 저는 짜세. 자세, 뭐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에 따라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차, 여러 가지 많은 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나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은 내 취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 차의 성향과 색깔, 그리고 이 차의 세그먼트의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SUV의 패밀리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의 뭐 스포츠성이 어떻고, 뭐 이런 차의 뭐 응답 속도가 어떻고 라고 보다는 진짜 이 차가 느끼게 해줘야 하는 그 포커스를 잘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비에이터는 크고 부드럽고 파워풀하게 부족함 없는 파워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 혹은 독일 3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좀 세팅이 잘못된 것들 보면
좀 멀미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에어서스뿐만이 아니에요. SUV 특성상 차체가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롤링 같은 게 있으면 SUV를 안 타본 사람들은 멀미를 좀 느끼게 하는데요. 에비에이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 좀 어찌 얘기하면은 그 세팅을 되게 잘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살짝 단단하고 탄탄하다는 느낌도 조금은 받는데요. 이게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이 뒷좌석은 멀미가 좀 많이 나나요? 어떤 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편하고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이 센터 콘솔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좋은 차차는 멀미가 나요, 안 나요? 멀미는 안 나고 근데 솔직히 이 차가 되게 안정성이 좀 좋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직해요. 악셀을 밟았을 때 운전을 해보면 느껴지지만 400마력이 넘는 굉장한 출력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이렇게 웅 하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미국 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원시원한 가속력과 빠릇빠릇한 그런 응답성이 사실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기름이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지금 공심 연비 기름 뺨딱 후려치고 지금 연비 리터당 5.8km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주행하다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했을 때 이런 SUV, 특히 대형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묵직함을 되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묵직함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에비에이터입니다. 제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B80 풀옵션을 제가 구매를 하고 타고 다녔었죠. 그 차랑 비교했을 때 이 에비에이터와 GB80은 GB80은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러워요. 반면에 에비에이터는 탄탄하면서도 무겁다라는 게 운전하면서도 좀 많이 느껴집니다.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이런 게 아니라 뭐 떨림 방지,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 모드나 뭐 안정, 그 다음에 뭐 일반, 그리고 미끄러움, 그리고 깊은 도로 같은 그런 눈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지금 다 나오는데요. 이 모드 바꿨을 때 이 그래픽의 색깔 자체도 굉장히 좋네요. 응답성 미치지 않았어요? 절대 GB80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출력 그리고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죠. 대형 SUV의 이 정도 힘에 이 정도 느낌을 느끼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동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링컨의 이미지가 또 좋고 남들과 다른 개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독일 3사보다 이렇게 구성도 괜찮고 도로에서도 보기 힘든 링컨 에비에이터를 찾는 소비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멀미가 안 난다고는 했는데요. 살짝 그 멀미 나는 게 제가 이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SUV를 제가 좋아하지 않고 GB80 때는 그런 멀미가 좀 없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링컨 에비에이터는 조금 탄탄하긴 하지만 살짝 그 요트 위 그 거는 그 날창날창한 거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멀미 아닌 멀미가 좀 나긴 합니다. 자,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비 부분인데,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꼭 타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마력도 100마력도 높고요. 전기차 특유, 특히 하이브리드 특유의 초반 응답성도 얘보다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오늘 미국의 자존심 링컨의 대형 SUV인 에비에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처음에 주행하기 전 그리고 주행하고 나서도 했던 이야기가 대부분 비슷해요.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건데요. 진짜 사실 고급스러운 차라 그러면 독일 3사의 뭐 BM, 아우디, 벤츠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좀 더 고급스럽고 멋진 차는요, 독일 3사보다 링컨 에비에이터가 진짜 객관적으로 전 더 고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브랜드 마크만 떼고, 진짜 계급장 떼고 붙는다 그러잖아요. 떼고 그냥 보면요, 실내 가죽의 소재, 특히 A필러 위에 보면은 그런 천장의 마감들, 대부분 이 지금 에비에이터가 8,300만원에서 9,300만원 그리고 9,8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독일 3사는 이 가격을 줘도요, 이 위에 부분은 패브릭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2억원 정도 넘어가야 그 위에 알칸트라나 스웨이드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재질로 사실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작은 부분에 되게 만족을 했던 게 바로 버튼들의
그런 디테일이에요. 물론 엔터테인먼트나 좀 아쉬운 분들도 있어요. 연비라든지 엔터테인먼트는 좀 아쉽지만 하지만 실내 전체적인 그런 완성도가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다. 정말 그 운전할 때 경고등이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의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따가지고 안에서 넣은 것처럼 내가 뭔가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그런 터치감을 좀 사실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요. 2열 시트도 되게 여유롭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독일 33은 절대 이 금액대에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죠.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한 주행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정차하고 쓰면 이게 에어서스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좀 탑승이 좀 편하게 내려갔다가 평상시에 올라갔다, 이런 부분 작은 디테일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죠. 에비에이터를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간이 되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번 꼭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번 에비에이터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께 시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사신 거예요? 이거 옷? 샀죠. 신나게 샀어요. 아니 애들이 댓글로 맨날 단벌 신사냐고, 똑같은 것만 입고 나온다고 맨날 팩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옷 같은 거 잘 안 사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있다? 내가 그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데 게임 아이템에 들어가는 그 캐릭에 입히는 옷이 있어요. 되게 비싸. 막 400만원, 막 300만원, 200만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 거기에 사는 거는 돈이 안 아깝고, 내 옷 사는 거는 막 한 2, 30만원 돈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야. 아깝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커뮤니티에 한번 얘기를 했어. 아니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어떤 짱놈 자식이 팩폭을 날렸더라고. 캐릭터에는 비싼 옷을 입거나 입히면 그 효과가 확실해서 돈이 안 아깝지만, 우파님이 입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해가 안 나고 제값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다. 목걸이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 차마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냥 맞긴 했는데, 어쨌든 옷 이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옷 사면은 되게 간단해요. 막 그냥 한 매장 딱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끝하고 쇼핑 끝이에요.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으면, 이게 디젤이거든요. 제가 디젤 옷 좋아해요. 그래서 디젤 브랜드 가서 그냥 티셔츠 3개, 뭐 후드티 2개, 잠바 하나 끝! 이러면 이제 쇼핑 끝이에요. 거기서 그게 더 깔끔하더라고. 시간도 더 절약되고.